오늘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과학 이야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카고 공원의 거위 배설물 속에서요. 놀라운 항암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물질 올파마이드 N이라는 게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관련 기사나 연구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과정이더라고요. 평범한 공원 탐사가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과학 성과가 됐는지, 또 그 올파마이드 N은 대체 뭐고,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될지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일상 속에서 이런 과학적 발견이 시작됐다니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야기 출발점이 참 놀라워요. 시카고에서 있었던 과학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공원에서 거의 배설물 샘플을 모은 거, 이게 시작이었다면서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냥 과제 활동이 아니라 이런 발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네, 그게 참 이 이야기의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뭐랄까, 연구팀이랑 참가 학생들이 그냥 교실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직접 지역 공원이나 호숫가 같은 데를 다니면서 환경 샘플들을 막 모았어요. 그다 얻은 거위 배설물 샘플, 이걸 분석했는데, 어, 여기서 분리한 어떤 특정 박테리아가요, 예상치 못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항생 효과도 있고,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내는 물질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배설물 속 미생물이 항암 물질이요. 와,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럼 그 박테리아가 만든 게 바로 그 올파마이드 N이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박테리아가 만드는 핵심 물질이 바로 올파마이드 N,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라는 걸 밝혀낸 거죠.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가 매일 지나다닐 수도 있는 평범한 공원 흙이나 물웅덩이 같은 데서 나온 샘플이요. 이런 혁신적인 발견의 실마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일상의 어떤 호기심, 또 탐구 활동,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올파마이드 N 대체 정체가 뭔가요? 자료를 보니까 기존 항암제랑은 작용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하던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올파마이드에는 화학적으로 보면요. 사이클릭 리포펩타이드, 이런 계열에 속하는 화합물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아미노산 조각 10개랑 좀 특별한 지방산 같은 꼬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분자 구조가 좀 독특하죠. 비유하자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특별한 열쇠 같은 구조라고 할까요? 특별한 열쇠 구조요. 그 구조가 왜 중요해요? 기존 약들이랑 뭐가 다른 거죠? 분자 구조가 독특하다는 건 그러니까 그 작용 방식도 특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존 항암제들은 보통 암세포였던 특정 부분을 공격하게 설계됐는데 올파마이드에는 완전히 다른 자물쇠, 그러니까 암세포의 다른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 열쇠, 즉 항암제에 익숙해져서 문을 잠가버린 암세포,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암세포한테요.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열쇠, 이 올파마이드에는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기존 치료에 반응 안 하는 그런 내성암에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실험 결과 보니까 그것도 인상적이던데요. 흑색종이나 난수암 세포 실험에서 기존 약물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암세포 성장을 막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가 강력하다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선택성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오파미드 N이 암세포에는 강력한 공격력을 보이는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와, 그 선택성이요. 그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항암 치료 받을 때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정상세포까지 같이 손상돼서 생기는 부작용이잖아요. 뭐 탈모라던가 엄청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아직 초기 연구 단계라서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오파미드에는 암세포만 정밀하게 공격하고 정상세포는 최대한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항암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죠. 마치 그 숙련된 저격수가 목표물만 딱 맞추는 것처럼요. 이게 만약 실제 치료에서도 이런 특성이 잘 유지가 된다면요. 환자들이 겪는 부작용 고통은 확 줄이면서 치료 효과는 높이는 그야말로 치료의 질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작동한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근데 문득 이 미생물 자체는 왜 이걸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게 뭐 우리 인간 암 치료하려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체 이 박테리아는 왜 이렇게 강력한 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마치 자기 몸 지키는 무기 같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아, 네. 아주 딱 맞는 비유예요. 자연계, 특히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그 미생물들의 세계는요,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거든요. 한정된 자원을 두고 수많은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이때 살아남으려면 자기를 방어하거나 경쟁자를 공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화학 무기들을 만들어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많은 항생제들도 알고 보면 이런 미생물들의 전쟁 무기에서 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올퍼마이드 N 이것도 원래는 이 박테리아가 자기 주변의 다른 경쟁 미생물들을 물리치려고 개발한 일종의 생화학 무기 같은 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과학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박테리아가 자기 살려고 수백만 년 동안 정교하게 갈고 닦은 화학물질이 어쩌다 보니 우리 인간의 암세포에 치명적인 효과를 보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자연의 신비고 또 경이로움 아닐까 싶어요. 미생물의 그 치열한 생존 전략이 예기치 않게 우리 인류의 질병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니까요. 거대한 자연이라는 실험실이 우리한테 준 뭐랄까 뜻밖의 선물 같은 거죠. 와,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연결고리네요. 거위 배설물 속 진짜 작은 미생물의 생존 본능이 우리 인류의 오랜 숙제인 암 정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니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 발견이 그냥 운이 좋아서 딱 얻어 걸린 건 아니다. 이 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지역사회랑 연계된 과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연구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진행됐는지 그 과정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보통 이런 신약 후보물질 찾는 연구는 뭐 첨단 시설 갖춘 대학연구소나 제약회사 연구실 같이 좀 전문가들 중심으로 폐쇄적인 환경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올포마이드 N은 시작이 달랐어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과학교육 프로그램, 그 현장 탐구 활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직접 샘플 채취하는 것부터 실험실 분석, 데이터 해석까지 거의 연구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고요. 그냥 뭐 견학 가거나 보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연구의 주체로 활동했다는 거네요. 매운 게 아니고요.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식 그대로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하고 결과 분석하고 토론하고 이 전 과정을 다 경험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고 더 나아가서 실제 과학 발견에도 직접 기여를 한 거죠. 연구를 이끌었던 브라이언 머피 교수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 했더라고요. 누구나 과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요. 와, 이거 과학에 관심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 같아요. 진짜 우리 주변의 평범한 곳, 뭐 우리 집 뒷마당이나 동네 공원 같은 데도 어쩌면 호기심 어린 눈길을 기다리는 놀라운 발견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죠. 이 연구는 과학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실태 과학 연구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또 전문가랑 시민이 함께 연구하는 시민과학이나 개방형 연구 모델,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잠재력이 큰지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민 참여형 과학 연구를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2, 제3의 오르파마이드 N 발견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과학과 사회가 좀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발견과 논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올파마이드 N,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이게 뭐 당장 항암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아직은 좀 신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연구팀은 동물 실험이나 추가적인 세포 실험 같은 걸 통해서요, 오파마이드 N의 효과랑 안전성을 더 꼼꼼하게 검증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의 신약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길고 엄격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만 봐도 그 잠재력은 정말 크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잠재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 아까 강조했던 선택성하고 효능이죠. 낮은 농도에서도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공격하면서 정상세포에는 해를 덜 끼친다는 거, 이건 분명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 항암제랑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소위 내성이 생긴 암 환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치료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해요. 아, 내성암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거 말고 또 기대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연구진이 또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가능성이 바로 경구용 개벌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알약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환자분들의 치료 편의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매번 병원에 가서 힘들게 주사 맞거나 입원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약 먹으면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아직은 가능성의 단계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와, 그건 정말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는 엄청난 소식이겠네요. 치료 효과는 높이면서도 몸도 덜 힘들고 시간이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니 그야말로 환자 중심 치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실제 임상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약으로 나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안전성, 유효성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또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도 개발해야 하고 해결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한다면 오퍼마이드에는 단순히 새로운 항암제가 하나 더 생기는 걸 넘어서요. 암 치료 분야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고 또 환자에게 더 친화적인 치료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계나 의료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시카고 공원의 거위 배설물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장소에서 시작된 놀라운 항암 물질 오포마이드 N의 발견 스토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평범한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과학 도육과 만나서 예상치 못한 세계적 연구 성과로 이어진 참 인상적인 여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퍼마이드엔 자체의 과학적 가능성도 물론 흥미롭지만 이 발견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과학적 발견이라는 게 더 이상 고립된 실험실 안에서 소수의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탐구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열린 마음과 호기심만 있다면 누구나 그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퍼마이드 N이 미생물의 생존 경쟁 속에서 태어난 뜻밖의 선물이었다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또 다른 평범한 흙 한 줌 혹은 물 한 방울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을 바꿀 다음번 혁신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탐구심에 깨우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